전남 목포에서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대리점 운영하는 30대 사장이요. 30대 사장이 40대 직원을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입니까? 네, 폭행 피해자인 40대 직원의 가족이 공개한 건데요. 지난 2023년 전남 목포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밥을 먹는 상황 같은데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서 다른 남성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밖에 나갔다 온 뒤에도 손과 발을 이용한 폭행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이 가해자는 8분 남짓한 시간 동안 밀폐된 공간도 아닌 식당에서 식당 직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60회 이상 피해자를 폭행했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무기력하게 폭행을 피하지 않고요. 당하고 있는 모습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8분 넘게 60회 이상. 한 정신과 전문의는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의 모습에서 이런 특징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굉장히 겁에 질려 있고요. 완전히 가해자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졌어요. 반복적인 폭력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신한테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협박과 강요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일반적인 사장과 직원 사이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 영상이 공개된 경위부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속 그 폭행 피해자인 40대 직원이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어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이고 그러면서 이 직원의 가족들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심리적 부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이 영상을 확보를 한 거라고 그래요. 나중에 알게 됐구나. 맞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그리고 직원으로 10년 넘게 같이 일을 한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폭행이 계속 반복된 것 같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피해자인 지인에 따르면은 한 새벽 2시, 3시 이럴 때 피해자를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사장이. 나오라고? 그렇습니다. 나오라고 해서 춤춰봐, 노래해봐. 이런 좀 굉장히 무리하고 강압적인 요구를 하고 그러다가 좀 피해자가 머뭇거리면은 바로 폭행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 진단서도 있습니다. 예. 병원 진단서 보면은 이 직원이 2021년 경우에는 안아골절,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눈을 맞아서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해를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해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해자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가해자 모습은 완전히 본인이 피해자를 완전히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폭행을 갖다 가했을 때 나는 이런 곳에서도 폭력을 가할 정도로 나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의미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막 식당에서 CCTV 다 있는 데서도 막 저렇게 때렸잖아요. 자, 대리점 사장 측은 어떤 입장인 겁니까? 일단 가해자 측은 숨진 직원 박 씨에 대해서 내가 폭행한 것은 사실이다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폭행의 원인이 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이 피해자 박 씨가 사장을 속이고 업체에 피해를 준 게 발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난 2018년경에 지인 2명과 함께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처럼 꾸며서 이 사장으로부터 수수료 1,9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피해자 박 씨가 횡령 사건이 이 대리점 업체에서 반복되다 보니까 월급의 일부를 떼서 횡령금을 갚는 일도 있었고 각서까지 받아야 됐다. 나도 피해를 봤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이런 폭행이 상습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 폭행과 박 씨의 죽음은 무관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직원이 수차례 횡령을 해서 폭행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건데요. 그런데 또 유족 측은 돈을 가로챈 건 오히려 사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족 측은 피해자 박 씨가 10년 동안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종 이틀 전에 통신사 대리점 사장한테 통장에 있던 금액을 모두
입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족 측에서는 피해자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각서를 썼는지도 의문이고 추가 횡령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한 방송에서는 한 동종업계 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횡령을 하려면은 증거를 안 남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남겨서 처리한 거 보니까 이상하다면서 저항적으로 볼 때 이렇게 업무 처리를 시키고 횡령을 뒤집어 씌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업종의 주장이죠. 예.